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꿀팁의 진심인 미스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의 숙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이용해본 세 곳의 숙소가 어땠는지 장단점을 알아보고 각 후기를 남겨볼게요. 참고로 건물과 장소의 주소를 보고 이곳이 파리 몇 구에 있는지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주소 우편번호의 뒷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령 구글맵에서 사랑의 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우편번호 뒷자리가 18이면 18구이고 뒷자리가 19면 19구예요. 또 우편번호가 75로 시작하지 않으면 파리 1존이 아닙니다. 저는 파리의 1, 5, 11구에서 숙박을 해봤는데 볼거리가 밀집된 1에서 7구를 중심으로 구경하기에 세 곳 다 좋은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파리 중심부는 주로 걸어다니며 관광했고 개선문 에펠탑 등 좀 떨어진 관광지는 대중교통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는 관광을 목적으로 다녔고 특별히 근처에 숙박하고 싶은 랜드마크가 있다거나 에펠뷰는 포기 못해 같은 선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숙박이 만족스러웠고 다음에 또 가게 돼도 그 주변으로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본 내용에서 하기로 하고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이용해본 파리 숙소는 두 곳의 에어비앤비와 한 곳의 호텔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할 숙소는 파리 11구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입니다. 위치는 11구 안에 있었지만 11구 중에서도 3구와 경계 지점에 있는 숙소라 3, 4구로 나가기 편했고 지하철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조금 먼 관광지에 가보기에는 역세권 숙소만큼 편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 앞에는 길다란 공원이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큰 도보를 따라 숙소가 있어서 주변 치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공원에 노숙자가 있어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공원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11구는 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괜찮았고 특정 구 내에서도 동네별로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골목길을 걸을 때 분위기 있는 카페나 식당을 종종 마주쳤는데 11구가 최근 들어 핫한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고 젊은이들의 밤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전체로 묶어 몇 구는 위험해 라는 말보단 숙소별로 이용자가 남긴 후기를 꼼꼼히 살펴 치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를 받고 찾아간 저희의 숙소는 아파트형 구조였고 저희를 안내해주기 위해 나온 호스트는 히피 느낌의 개성 넘치는 아저씨였어요. 코로나 이후 대면 체크인을 한 게 손에 꼽혔는데 로돌프 아저씨가 숙소 내부부터 주차장 이용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이렇게 생긴 배지가 필요한데 내려갈 때는 배지가 없어도 갈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이 배지를 꼭 찍어야 된다. 그러니 체크아웃 날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한 사람은 먼저 차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숙소에 있다가 배지를 식탁에 두고 나가라. 뭐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체크인을 마치자 아저씨는 가볍게 짐을 챙겨 들고 친구 집에 가서 묵는다며 나갔습니다. 숙소 내부는 시선을 사로잡는 빨간 시트가 강렬한 인상을 줬는데요. 그림, 사진, 음악, DVD까지 아저씨의 취향을 반영한 실내 장식 곳곳에서 태페미 같은 걸 느꼈습니다. 목요일, 일요일 오전에는 숙소 앞에서 시장이 열려 이곳에서 장을 봐왔고 숙소에는 작은 부엌과 발코니가 있어 주방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먹고 발코니에 나가서 식사했어요. 전 특히 이 발코니에서 보는 파리의 회색 지붕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와인 한 잔을 곁들여 파리 지행을 구경하는 저녁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친구류는 전날까지 호스트 아저씨가 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 식기에는 먼지가 쌓여있는 등 위생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 게 단점이었어요. 숙소 장단점을 정리해볼게요.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로컬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점, 호텔과 비교하면 저렴한 숙박료, 주방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뽑았는데요. 특히 파리 중심부의 숙소에서 지정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위생 상태는 단점이었는데 전 위생 상태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 괜찮았지만 같이 간 남편은 그곳을 불편해했어요.
번째 갔던 숙소는 파리 5구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였습니다. 파리 5구는 워낙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릭상브르 공원까지 15분, 시태성까지 산책 다녀오기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파리 중심부 쪽 어느 곳에 숙소를 잡든지 이곳 저곳을 구경 다니다 보면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이상 많이 걷는 게 당연하고 파리는 워낙 아름다워서 걷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소가 5구에 있다는 점이 11구와 비교해 큰 메리트라고는 생각들지 않았어요. 여기 숙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후기가 많지 않았고 호기심 반, 불안한 반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건물 시설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내부도 깔끔했지만 실내 장식과 인테리어가 단순했고 조금은 허전하다는 느낌과 에어비앤비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인상을 줬어요. 위치가 좋고 주차장 이용도 편한 편이었지만 주방 이용이 아쉬웠습니다. 인덕션용 식기를 구비해 놓지 않아서 임시로 밥솥 뚜껑 같은 걸 제공해 주는데 열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끓이는 동안 파스타가 불어버렸어요. 그마저 있는 밥솥 뚜껑도 하나밖에 없어 한 번에 인덕션 하나씩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븐은 잘 돼서 오븐 요리를 주로 해먹었어요.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으로는 훌륭한 위치와 깨끗한 청소 상태, 침실이 2개임에도 1박에 15만원대 하는 저렴한 가격을 뽑았고 사용하기 불편한 인덕션과 샤워실의 낮은 수압은 숙박을 하며 불편한 점이었어요. 모던한 숙소 내부는 깔끔했으나 별다른 추억이나 감성은 남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호스트가 꾸민 공간을 구경하는 것도 여행하는 큰 즐거움인데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숙소는 파리 브리타니케 호텔이에요. 파리 1구, 퐁네프까지 도보로 4분. 위치는 더없이 훌륭했지만 호텔 객실은 엄청 좁았습니다. 과장 좀 보태 바닥에 캐리어를 펼치고 나니 화장실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파리 중심에 있는 호텔들이 그렇듯 객실은 좁고 룸 상태는 오래됐어요. 그나마 타 호텔들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음에도 공간만 놓고 보면 금액이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편한 체크인과 서비스, 좋은 위치와 청결함 같은 일반적인 호텔의 장점은 있으나 숙박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걸 보면 호텔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행 목적, 스타일, 취향에 맞게 마음에 드는 숙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안녕!